패스트푸드 세계의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핫합니다. 의식두통은 햄버거 브랜드들의 최근 경쟁 상황과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보면 롯데리아가 최초로 1979년에 소공동 매장을 개설한 이후 80년대에 글로벌 원투펀치 맥도날드, 버거킹을 비롯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들어왔고 90년대 이후 다수의 국내 업체들도 햄버거 시장에 진출해서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도 3강, KFC를 포함한다면 4강과 군소업체로 구분되는 구도는 거의 4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치고 올라가기 어려운 시장인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2023년 햄버거 체인 매장 수를 살펴보면 1위 맘스터치, 2위 롯데리아, 3위 버거킹, 4위 프랭크버거, 5위 맥도날드, 6위 노브랜드, 7위 뉴욕버거, 8위 힘난다 버거, 9위 스웨익스, 10위 오지버거. 한국 햄버거 시장이 놀라운 것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등록된 곳이 80개나 넘는다고 합니다. 상위 7개 브랜드는 매장을 100개 이상 보유합니다. 특히 맘스터치가 1위라는 점, 세계 어디에서 맥도날드가 5위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주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패스트푸드 시장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이 위축되었을 때 햄버거 시장은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식사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데다가 배달에도 용이한 특성으로 팬데믹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진입하면서 경쟁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수제버거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햄버거는 김밥과 비슷하게 간단하게 때우던 식사 대용이 아니라 충분한 한 끼가 되는 것은 물론 요리 음식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많은 수제버거집이 생겼고 수제버거를 내세우는 프랜차이즈도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버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메이커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햄버거에 주가계신 한국의 소위 MZ세대는 대단히 개성이 강하면서도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엄청난 정보소통 능력을 통해 브랜드의 평판을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의 소비자에게 찍혀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수의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에 맞추지 못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맘스터치의 부상과 맥도날드의 부진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맘스터치는 원래 팝아이스의 서브 브랜드로 탄생했습니다. 중심가가 아닌 지역에서 젊은 층을 가성비로 공략하려는 의도였죠. 초기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 보였지만 팝아이스로부터 독립한 후 크게 성장합니다. 특히 빅히트 상품 싸이버거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에서 웬디스가 이츠 리얼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푸짐함을 내세운 적이 있죠. 맘스터치도 개념버거라는 컨셉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기성 브랜드들의 불만이 있었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입집버거니 해자버거니 하는 말들은 모두 소비자가 만들어낸 말이죠. 유명 브랜드들이 광고에는 푸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작한 제품들을 내세울 때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도 통살로 두툼한 맘스터치의 버거는 바로 타겟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존재였으니까요. 맥도날드는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지만 반대로 현지화된 메뉴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은 특히 까다로운 한국의 소비자들을 대할 때 약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커다란 악재가 이어졌죠. 2015년 맥도날드의 패티가 상해서 세균에 중독되는 소위 햄버거병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여파가 잊혀질 때쯤인 2021년에는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재활용했다는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알바생에 대한 갑질 문제 등 정치권으로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BTS 마케팅으로 거둔 성과가 한 번에 날아가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죠. 근본적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맥도날드의 이미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시도했던 고급화 전략도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메뉴의 고급화는 기업 입장에서 늘 원하는 일이죠. 단,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다기보다는 단지 큰 적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기가 좋았던 저렴한 상품을 단종시키고 무리하게 가격을 올렸다는 느낌이 강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맥도날드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사업권을 인수할 대상을 찾고 있는 중이네요. 맘스터치는 2021년 매장 수에서 롯데리아를 제치고 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햄버거 체인이 생긴 이래 최초로 롯데리아가 뒤로 밀린 것이지요. 치킨버거 베이스의 맘스터치가 1위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한 제품 개발과 적절한 마케팅의 성공이 원인이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2019년 맘스터치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훨씬 공격적인 매장 확대 전략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맘스터치가 1위가 된 이후로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예전처럼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SNS에서도 해자버거 대신 계모버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죠. 특히 맘스터치에서 고가의 리얼 비프버거를 출시했을 때 많은 인플루언서들로부터 대놓고 까이는 혹평을 받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가 펀드에 인수되었을 때 우려하는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자본 논리 때문에 망가지는 게 싫기 때문이죠. 그리고 SNS의 맘스터치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핫한 이슈는 과거 맥도날드에 근무했던 임원들이 지금 맘스터치에 그대로 옮겨와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은 못했네요. 이런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수제버거 등장이고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들은 쉑쉑버거처럼 아예 프리미엄 포지셔닝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수제버거급의 패티를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한다는 공통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브랜드들의 차별적 강점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아야겠죠. 그리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합니다. 2019년 런칭한 프랭크버거는 정통 미국식 버거를 내세웁니다. 100% 쇠고기를 갈아 만든 패티가 포인트죠. 그런데 소비자를 끄는 메시지는 3,800원짜리 수제버거네요. 로고부터 쉑쉑버거를 따라한 느낌이 나는데 쉑쉑버거 비슷한 느낌을 훨씬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의도를 별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는 프랭크버거는 최근 빅모델을 기용한 광고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 매장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힘난다 버거는 햄버거 최초로 프로바이오틱스 버거를 내세웠습니다. 유산균을 포함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버거라는 주장입니다. 정크푸드의 대명사로 취급받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걸 생각하면 소비자의 공감 여부를 떠나 이런 식의 주장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로 여겨지네요. 노브랜드 버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신세계 그룹의 프랜차이즈죠. 브랜드 이름에서 보듯이 가성비를 내세우며 출발했습니다. 1,900원짜리 버거를 선보였죠. 정통 햄버거를 편의점 버거 가격에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 소비자들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의 후광이라는 것 말고는 전문성도 차별적 특징도 안 보인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브랜드는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을 거고 매장도 계속 늘겠죠. 독특한 네임의 오지버거는 이름에 남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븐과 그릴로 2번 구웠다는 의미입니다. 오지버거는 닭통살을 이중으로 조리하는데 그 이유는 육즙을 간직한 풍미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균의 박멸에도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시설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신규 런칭 브랜드로서 강력한 차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오지버거의 성장이 예측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버거를 설립한 사람들이 과거 맘스터치를 만들고 성장시켰던 바로 그 멤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맘스터치가 사모펀드에 팔리고 기존 맘스터치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은 모두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뭉쳐서 설립한 프랜차이즈가 오지버거네요. 서로 간의 의리가 대단한 듯합니다. 이들은 원래 파파이스 시절부터 치킨과 프랜차이즈를 개발해온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파파이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금의 맘스터치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SNS에서도 소비자들이 오지버거 매장에 가면 왠지 맘스터치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하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쪽이 더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오지버거가 맘스터치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 햄버거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 버거워즈라는 말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버거 전국 시대에 들어선 느낌이네요. 누군가는 올라서고 누군가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소비자들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의식주통이었습니다. And I will not stop.